반갑습니다. 오늘 박세훈 교무님께 설교 안 하고 제가 한다고 혹시 소문났나? 이렇게 자리가 휑하니 오늘 사실은 그 고려대 불교 학생의 행사가 있어가지고 선배들하고 모임하는 시간을 가지러 갔어요. 그래서 여기에 재학생도 있고 뭐 졸업생도 있고 해서 그 사람들이 좀 빠져나가니까 좀 이렇게 자리가 좀 있네요. 시원하니 좋죠? 응? 오늘 할 내용은 스스로 내 마음 공부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혹은 내가 신앙 수행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또 나는 어떤 방향으로 공부 표준을 잡고 가야겠는가, 이 내용을 알아볼 수 있는 법의 측정 점검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나눠드린 게 있죠. 그래서 그 내용 가지고 오늘 스스로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그 전에 이거를 왜 하는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법의 사정 그랬습니다. 본인 법의 측정 점검표를 하는 이유는 법의 사정을 위한 첫 단계입니다. 첫 단계. 법의 사정은 뭐냐? 법의를 사정. 조사할 사자에 정할 정자예요. 그래서 법의를 조사해서 정한다. 그래서 원불교 교도의 법의를 여러분들이 처음에 들어오시면 보통급부터 시작해서 이제 법의를 받게 되는데, 그 등급을 교도, 본인, 또 교당에서는 교무님, 또 더 나아가면 이 교당이 모여있는 지구, 더 확대시키면 우린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교구, 또 더 확대시키면 총부, 그래서 조사를 해서 그 내용을 각자 법의 등급이 어떠한가 하고 어디에 해당하는가, 그것을 평가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보는 거예요. 이제 스스로 해보고 이제 교당에서는 교무님이 보고 잘하고 있는가를 또 우리도 봐요.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지구에서 또 교구에서 총부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라고 했지만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등수를 매기기 위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어느 정도 공부의 단계가 있고 여기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스스로 살펴보는 거예요. 그럼 법의가 왜 중요하냐? 법의. 대산종사님께서 법의는 교단의 생명이요 자산으로 대종사께서 법의 등급을 내놓으신 까닭은 우리의 공부 정도를 법계로 알게 하심이니라 그랬죠. 법계는 법의 계단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부처되기로 했으니까 물론 목표는 열애를 보고 가지만 내 공부 실력 따라서 그 단계 따라서 공부 표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의를 정해놨다. 그게 이제 6가지가 되는 겁니다. 뒤에 이제 그러므로 해서 또 법의 등급 중요한 얘기 나오죠. 우리의 서원과 신앙심과 수행력을 측정하는 기준, 그리고 개교의 동기를 구현하기 위한 인격의 표준, 또 이런 세계를 건설하는 설계도, 교리를 실천하는 이정표, 열애의까지 올라가는 안내도, 천년의 만보사를 배출할 교본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원불교에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학생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성적 매기고 이것이 이제 싫어 할 수도 있지만 원불교에서도 이걸 합니다. 근데 등수를 매기기 위한 것이 아니죠. 본인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 걸 측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까 기도본에도 있었지만 우리가 가고자 하는 낙원세계 건설의 근본이에요. 근본. 시작입니다.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 법의가 점점 올라가지 않으면 낙원세계 건설에 힘을 못 받아요. 구성원이 마음 공부를 하지 않고 마음 공부에 힘이 없는데 낙원세계를 건설한다? 어렵죠. 내 마음 공부 실력만큼 낙원이 되는 거예요. 마음은 막 괴롭고 힘도 하나도 없는데 낙원이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형식으로 하는 것이고 미신이에요. 안 돼요, 그거. 저절로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법의가 그것이다. 그럼 법의 사정은 언제 합니까? 정식 법의 사정과 수시 법의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은 6년에 한 번씩, 원불교에서는 6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째는 예비 사정을 하게 돼요. 예. 왜 3년이냐? 3년을 공부하면, 열심히 하면 우리 기질이 바뀐다. 우리가 공부가 올라간다. 눈에 띌 만큼. 그래서 3년 단위로 하게 있고 정식으로는 6년에 한 번씩 하게 됩니다. 수시로 하는 법의 사정이 있어요. 이것은 돌아가시면 뒤에 3년을 또 기다릴 수가 없죠. 그 당시에 바로 이제 법의 사정을 하는 겁니다. 자, 법의 등급이란 우리 공부를 수요 공방에서도 했었고 뒤에도 한 적이 있을 텐데 공부의 수행 정도를 따라 6가지 등급의 법의가 있나니 곧 보통급, 특신급, 법마상정급, 법과학마의, 출가의, 대각, 열애인이라. 그렇게 6가지죠. 예. 그 사이사이에 뭐가 있어요? 예비가 있습니다. 예비. 그래서 보통급에는 예비가 없어요. 처음 들어오면 보통급이야. 예. 여기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다 보통급이에요. 오래 다녔어도 공부를 제대로 안 했으면 보통급에 계속. 예. 그리고 이제 거기서 공부를 하고 법회도 열심히 나오고 훈련도 열심히 나오고 상시일기도 잘 쓰고 조덕신고 등 본인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마음을 냈다. 그럼 예비 특신급, 그 다음에 예비 법마상정급, 법마상정급, 예비 법과학마의, 법과학마의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운데 5개의 예비 단계가 있기 때문에 총 11개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교재는 이제 6개로 되어 있고 이건 정식이죠, 다. 그래서 보통급은 유무식 남녀노소 선악 귀천을 막론하고 처음으로 불문에 귀의하여 보통급 시계를 받은 사람의 급. 예. 처음 들어오신 분이에요. 처음 들어오신 분. 예. 그리고 특신급은 보통급 시계를 일일이 실행하고 10개의 계문이 있죠. 그거를 일일이 실행한다. 그리고 예비 특신급에 승급하여 특신급 시계를 받아 지키며 우리의 교리와 법규를 대강 이해하며 모든 사업이나 생각이나 신앙이나 정성이 다른 세상에 흐르지 않는 사람의 급이요. 이 내용으로 보면 사실은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간, 돈, 에너지, 인연들 어디다 쓰고 있어요 지금? 각자 필요한 데 쓰고 있죠. 그런데 그 중요도가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특신급이 되면. 그래서 특신급에서는 우리의 사업, 여기에 신경을 쓴다. 공부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난다. 법신불 신앙을 해야겠구나 하고 신앙이 서지는 것이고 여기에 정성을 들여야겠구나. 마음 공부에 정성을 들여야겠구나 하고 정성이 이 원불교 회상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공부를 계속하고 살아야겠구나 하고 마음이 정해진 거죠. 이 특신급입니다. 이렇게만 돼도 공부가 쑥쑥 커가요. 본인이 여기에 마음을 딱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법마상정급으로 올라가죠. 법마상정급은 보통급 식계와 특신급 식계를 일일이 실행하고 보통급의 10개의 계문, 특신급의 10개의 계문을 일일이 실행한다. 그리고 예비 법마상정급에 승급하여 법마상정급 10개를 받아 지키며 법마상정급에도 10개의 계문이 있죠. 총 30개입니다. 이것을 받아 지킨다. 그리고 법과 말을 일일이 분석하고 법이 뭔지 마가 뭔지 분석을 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경전해석에 과히 착오가 없다. 우리가 이 공부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 경전을 봄에 있어서 엉뚱깽뚱하게 전혀 어긋난 해석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천만 경계 중에서 사심을 제거하는데 재미를 붙인다. 우리가 많은 경계 속에 사는데 거기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욕심 따라서 습관 따라서 일어나는 그 사심, 감정 따라 일어나는 그 사심을 제거하는데 재미를 붙인다. 괴로워하고 이것을 피하려고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내가 없애봐야겠다 하면서 재미를 붙인다는 거죠. 그리고 무관사에 동하지 않는다. 내 공부하기 바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신경 쓸 여가가 없어요. 그래서 무관사, 나의 관계없는 일, 나와 관계없는 일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다. 따라가지 않는다. 그리고 법마상전의 뜻을 알아 법마상전을 하되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에 대기사는 아니하고 세밀한 일이라도 반수 이상 법의 승을 얻는 사람의 급이요 그랬습니다. 대기사는 그르치는 일들이에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내 공부를 방해하는 마장들이 그것을 잡고 있는 것.
그리고 세밀한이라도 반수 이상 법에 승을 얻는 사람이 급이다. 그전에는 큰 경계들은 잘 보이는데 세밀하게 이제 내 마음속에 있는 세밀한 내용까지 이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 정도가 되면 법마 상정급이다. 여기 있는 아마 청년들 중에는 보통급, 특신급, 아마 법마 상정급도 있을 거예요, 여기. 몇 분 없지만 있을 겁니다. 이제 오랫동안 공부를 해오고 법회도 훈련도 상시일기도 잘 해온 분들은 아마 법마 상정급에 올라간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보려고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성의입니다. 성의. 여기서부터는 이제 성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공부가 끝났어 이제. 스스로에 대한 자기 자신을 이기는 공부는 끝났고 그걸 넘어서서 이제 세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분들이죠. 그래서 법과 학마의, 출가의, 대강, 열애까지 해서 총 6개의 법의가 있다. 법의 사정 정신은 뭐냐?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 지난 3년의 수행 실적, 조속신고, 좌선, 상실기 등 했죠. 여기는 훈련도 들어갑니다. 법회도 들어갑니다. 이것들을 기준으로 한다. 예비 특신급 사정은 1년이다. 보통급에서 예비 특신급 넘어갈 때는 처음 단계이기 때문에 1년마다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법의 사정은 교단 만대의 법통을 전하는 중요한 일이므로 순일한 마음, 지극한 정성, 공변된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 이것을 사정을 하는 분도 그렇고 본인들도 각자 이제 오늘 하시는 내용들도 순일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극한 정성으로 내가 정말 그런가? 그리고 공변된 마음으로 누구 거 신경 쓸 게 없어요. 다른 사람 신경 쓸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어느 단계인가를 보는 거죠. 법의 사정 대상은 15세, 만 14세 이상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2006년 이전 출생하신 분들, 그러니까 중학생부터 되는 거예요. 중학교 15세 몇 살이죠? 중학교 2학년부터 해당이 됩니다. 열반한 교도로서 법의 추존이 필요한 사람, 이런 분들, 이건 이제 아까 수시 법의 사정이었죠? 그런 분들이 대상이 된다. 여러분들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다 하셔야 됩니다. 법의 사정 세부 기준이 있어요. 예비 특신급, 보통급은 이 기준이 없어요.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예비 특신급부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교 1년 이상 된 분들은 법의 예비 특신급이 이제 될 수 있는 기초가 된 거예요. 그리고 법의 기초조사서에 예특 점수가 법의 기초조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도 정기훈련 1회 이상 이수함. 훈련을 한 번은 나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 한 번도 안 나고 예비 특신급이 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교도 사정 의무를 이행하려고 노력함. 우리가 득도식을 하고 입교식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처음 원불교에 들어오면 보통급 10계문 그것도 받고 교도의 사정 의무 4가지 의무를 받습니다. 원불교 교도는 이 4가지를 실행하고 살아야 된다. 그게 이제 조속신고요, 법회 출석이요, 보건헌공이요, 입교연원이요. 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 수행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행하려고 노력한다. 노력하는 거예요. 완전히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제 마음이 낮다는 것이니까 예비 특신급은 된다. 그리고 정식 특신급은 뭐냐 그러면 예특에서 3년 이상 예비 특신급에 올라와서 3년을 머무르면 정식 특신급에 올라갈 수 있는 기초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법의 사정을 하는 것이죠. 법의 기초조사서의 정특 점수가 75점 이상, 75% 이상 지켜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도 정기훈련 1회 이상 이수, 3년 안에 정기훈련을 최소한 한 번은 나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한 번. 그리고 교도 사정 의무를 대체로 실행함. 여기서 이제 실행함이죠. 앞에는 노력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실행이에요. 실행이 어느 정도 된다. 100%는 아니어도 대체로 된다. 그러면 이제 정식 특신급이다. 그 정도 됐으면 원불교 회상에 신앙 수행을 여기다가 내가 마음에 뿌리를 두고 있구나 하고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이죠. 예비 법마상정급의 법마상정급도 좀 볼게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올라가야 될 내용이니까 여기는 간단히 보겠습니다. 정특에서 3년 이상 머물러야 되고 법의 기초조사의 예특 점수가 특이해야 된다. 예법 점수가 교도 정기훈련 2회 이상 이수 그랬죠. 3년 안에 2번을 나야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이제 조금 더 열심히 한다. 그렇죠? 그리고 가정, 교당, 사회에서 신망이 중 이상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대중한테 신망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은 어느 정도 믿을만하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교도 사정 의무를 꾸준히 실행함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고도 사정 의무 4가지를 이제는 잘 지켜가는 거예요. 대체가 아니고. 정식 법마 상정급은 뭐냐? 예비 법마 상정급에서 6년 이상 머물러야 된다. 6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법의 기초수사서에 정법 점수가 75점 이상, 그리고 교도 정기훈련 2회 이상, 그리고 가정교당 사회에서 신망이 상 이상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믿을만하다. 여러분들이 교당에서 보면 누구를 믿어요? 누가 믿을만하다고 느껴져요? 우리 회장님을 사회에서 보고 부회장님이나 이런 분들 보면 어때요? 저번 주에 우리 새 회장단 선출을 했죠? 여러분들 못 믿는 사람 뽑아놨어요? 얼굴 보고? 뽑았어요? 물론 외모도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신망이 제일 중요하죠.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인가? 원불교 안암교당을 위해서, 안암교당 청년을 위해서 사심 없이 공식으로 일할 사람인가? 열심히 할 사람인가? 잘 이끌 사람인가를 보는 것이죠. 그게 신망이죠. 그것이 상 이상이 돼야 된다. 그리고 가족교화의 정성을 다함. 이제 본인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 교화도 하는 거예요. 특히 가장 가까운 게 가족이죠. 그 전에도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기준에 넣겠다는 거죠. 그리고 신신공신 공부심이 모범적으로 드러남. 저 사람은 원불교에 대한 신심이 있다. 공심으로 한다. 공부심이 있다. 이것이 이제 혼자만 앓고 있는 게 아니고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이제 보고.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법마 상정급까지고, 그 위에는 또 이제 법가항마의 출가의 대강열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우리가 좀 더 공부해서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 오늘은 해당되는 내용까지만 봤습니다. 자, 그러면 직접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나눠드린 측정 점검표가 있죠. 그 앞에 이름을 쓰시고 단과 교당 단 이름을 쓰십시오. 법명이 있는 분들은 법명으로 쓰시고, 아직 입교가 안 된 분들은 속명으로 쓰시면 됩니다. 인자 오신 분들은 보통급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입교도 안 돼 있기 때문에 교도가 아닙니다. 신도예요, 신도. 그렇지만 이렇게 공부를 해 가는구나 하고 아는 의미로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정식으로 이걸 하려면 입교를 해야 돼요. 원불교 교도가 되겠다는 그 입교 원서를 내고 정식으로 승인이 나야 교도증이 나오고 정식 교도가 되는 겁니다. 자, 넘겨서 1페이지 볼게요. 법의 측정 방법 있습니다. 자, 빨리 읽고 함께 눈으로 같이 읽으세요. 법의 측정 방법, 측정하기 전에는 4가지를 봅니다. 첫째, 이 법의 측정 도구는 자신의 법의 향상과 공부의 깊이 정도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진단해보는 도구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의 공부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므로 오직 측정을 하는 시점에서의 자기 점검이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바람이나 희망사항을 체크할 경우 현재의 공부 상태를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내 상태를 하는 겁니다. 3. 이 측정 도구는 오직 자신의 공부 향상을 위해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므로 참고는 할 뿐 그 결과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 정도니까 실망하고 이것이 아니고 그냥 보는 거예요. 지금 참고하는 것입니다. 4. 내용은 보통급, 특신급, 법마, 상정급, 법과 항마의로 나누어 점검합니다. 오늘은 특신급까지만 할 겁니다. 법마, 상정급은 해당되는 분들만 따로 체크를 해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신 내용들은 저한테 다시 내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체크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에는 사진으로 찍어서 본인이 복원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걸 보려는 이유는 교무님도 세운 교무님과 이제 함께 이 내용을 보고 우리도 이제 그 내용에 기초해서 할 거니까 내실 겁니다. 그 다음에 측정 방법 4가지가 있습니다. 1. 점검 항목을 한 조목 한 조목 읽으면서 해당하는 점수에 5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2. 점검을 다 마치고 나면 영역별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로 점수를 합산합니다. 3.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의 점수를 나의 공부 상태에 체크한 후 공부 표준을 읽습니다.
점검 결과의 내용을 바탕으로 교무님과 문답 감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당에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 2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자, 보통급이 있죠? 총 30개의 문항이 있습니다. 정신수양 10개, 사리연구 10개, 작업지사 10개가 있습니다. 각각 10점 만점이고 0점 또 5점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10점은 90% 이상 실행, 5점은 50% 이상 실행, X 0점은 50% 미만 실행입니다. 자, 하나씩 읽으면서 같이 체크를 할 거고, 여기에 바탕에서 합계를 낸 후에 오른쪽 나의 공부 상태에 도표로 그리면 되겠습니다. 모를 것 같은 내용은 제가 설명을 잠깐 하면서 갈게요. 자, 1번. 자, 정신수양입니다. 정신수양 1. 조속신고를 올린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한다.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1분 이상 기도를 하게 되어 있죠. 입교를 안 하신 분들은 이걸 잘 모르실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한다. 자, 2번은 가정이나 교당에서 기도를 올리려고 노력한다. 노력한다예요. 내가 힘들 때 가정이나 교당이나 여기서 기도를 하는가? 감사할 때 기도를 하는가?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걸 보는 거예요. 3. 정신수양. 경계를 대하여 멈추는 공부를 하려고 노력한다. 경계가 뭔지는 아시죠? 내 마음과 맞닿은 모든 상황이 다 경계입니다. 힘들고 괴롭고 즐겁고 외롭고 이런 감정들 또는 나에 맞닥뜨는 일들, 그런 것이 다 경계입니다. 그거를 당해서 멈추는 공부를 하려고 노력한다. 일단 멈추어서 온전함을 챙기는가를 보는 거예요. 막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자, 4번째입니다. 법회, 기도 등 의식 참석에 재미를 느낀다. 오늘 법회를 왔는데 재미있구나. 어느 정도 느끼는가? 나만 아는 겁니다. 그렇죠? 5번째. 원불교 의식 행사에 독경을 정성스럽게 하려고 노력한다. 아까 우리가 법회를 기도식을 했는데 그때 마스크 써서 힘들긴 하지만 정성으로 하려고 마음으로 했는가 같이 듣고만 있었는가 그런 거죠. 자, 6번째입니다. 마음이 복잡할 때 교당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복잡한데 술 마시러 가는가? 이럴 땐 달려야지 하고 어디를 뛰어가는가? 친구를 만나서 풀어야지 그러고 있는가? 아니면 교당에 가고 싶은 마음이 났는가? 들기만 해도 체크를 하는 겁니다. 들기만 해도. 들면 오게 되겠지만. 자, 7번째입니다. 원불교 교도가 되고 싶은 마음이 더 편안해졌다. 내가 원불교 교도가 되어야겠다.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편안해진 거죠. 얼마나 편안해졌는가. 자, 8번째. 원불교 교도로서 책임과 의무를 잘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내가 이제 교도가 되었으니까 사종 의무, 원불교인의 4가지 의무를 내가 잘 해야겠다. 법회도 잘 나와야겠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도 하고 또 내가 감사한 만큼 헌공도 올리고 또 주변 사람도 원불교를 알리려고, 주변 사람에게 알리려고 해야겠다 하는 다짐을 하는 것이죠. 자, 9번째입니다. 잠자기 전 남은 시간이나 새벽에 연불과 좌선을 한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내가 연불과 좌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가? 전혀 상관없이 그냥 자고 일어나고만 하고 있는가? 연불 좌선에 해야 되는 것을 이제 알았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마음이 요란할 때 좌선이나 명상으로 고요한 시간을 갖는다. 마음이 요란해졌을 때 좌선이나 명상으로 고요함을 찾는가? 교문이 외에는 아무도 안 봐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는 그대로. 자, 사리연구로 하겠습니다. 사리연구 1. 원불교 교도로서 지켜야 할 4가지 의무의 중요함을 안다. 아까 4가지 의무가 사종 의무라고 그랬죠? 이것이 중요하구나. 뭔지도 모르면 0점이겠죠. 근데 알고 있고 이걸 지켜야겠다. 이것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면
점수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리연구 둘. 소태산 대종사께서 위대한 성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쉽지는 않지만 이제 들어오셔서 쉽지는 않죠. 그런데 이분이 성자인 건 알겠다. 자, 사리연구 3. 원불교 교법의 소중함을 느낀다. 원불교 교법이 내 마음 공부의 이정표가 되고 내 행복을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것이구나 하고 그 소중함을 얼마나 느끼는가. 원불교를 통해 영생이 있는 줄을 알게 되었다. 나는 이번 한 생이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다시 나고 다시 나고 다시 나고 죽고 해서 영생이 있구나. 그것을 알았는가. 자, 다섯 번째, 원불교를 통해 인과이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인과이치, 밥 먹으면 배부르고 내가 한 결과에 따라서 이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있어지는구나. 그것을 확실히 알았다. 자, 일기를 기재한다. 일기에는 상시일기, 정기일기가 있습니다. 아직 안 받은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교당에서 지금 상시일기장을 만들어서 하고 있죠. 없는 분들은 단장님들이 안내를 해주시고 거기에 기재를 하고 있다. 자, 일곱 번째, 여유 있는 시간에 원불교 교전은 봉독을 한다. 시간이 있으면 교전 봉독을 한다. 이것이 마음 공부의 기초니까. 단에서 공유하는 그 단톡방에서 오는 법문도 내가 정성으로 읽으면 이것도 봉독하는 거예요. 자, 여덟 번째, 여유 있는 시간에 원불교 교전 사경을 한다. 사경은 베낄 사자입니다. 경을 베낀다. 그래서 교전을 그대로 쓰면서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이것을 여유 있을 때 하는가. 자, 아홉 번째입니다. 의심나는 일이나 복잡한 문제가 생기면 교문맥의 문답 감정을 받는다. 친구한테 가서 얘기할 수도 있고 혼자 삭힐 수도 있지만 교무님에게 문답 감정 물어서 답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받는 겁니다. 혼자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자, 열 번째, 보통급 십계문을 통해 참회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보통급 십계문이 10가지죠. 연고 없이 살생을 말며부터 시작해서 10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악도에 떨어지는 가장 큰 죄를 지을 수 있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이걸 통해서 참회의 길이 있구나. 내가 이걸 잘 지키는 것이 참회의 길이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작업지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작업지사 1번, 법신불 이론상을 가정에 봉안하였다. 앞에 있는 이론상 있죠? 이론상을 봉안하였다. 원래는 정식으로 법신불 봉안식을 올리고 불단을 차려서 원래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아직 못했더라도 내가 신앙의 대상인 이론상을 책상 앞에라도 내가 두고 있는가. 마음으로만 보시고 있으면 봉안 안 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원불교에서 하는 봉공활동에 참여하려고 노력한다. 원불교에서 무슨 일이 있다. 교당에서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 나도 가서 힘을 보태야지. 그렇게 하는가? 나랑 상관없는 일인가? 자, 세 번째, 성지순례를 1년에 1회 이상 하려고 노력한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못 갔는데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성지순례를 갑니다. 그래서 원불교의 성지가 크게 4개가 있고 더 확대시키면 더 있죠. 그런데 그 성지순례를 할 때 가려고 노력하는가. 자, 4. 상식용 주의사항을 실천하려고 노력한다. 아까 우리 상식용 주의사항 읽었죠? 평소 생활 속에서 챙겨야 될 그 마음인데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가. 6가지 조목이 있죠.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가. 노력하고 있으면 하는 거예요. 체크를. 관심이 없으면 0점이겠지만. 그 다음에 5. 교당 내원시 주의사항을 실천하려고 노력한다. 교당에 왔을 때 주의할 6가지 조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어요. 실천까지 하려고 하면 10점이 되겠죠. 모른다 0점이고 알고만 있다 그러면 이제 5점이나 되겠죠.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자, 6번째, 법회, 사축, 이제 등에 참석한다. 법회에 참석을 하는가? 그냥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그런 것인가? 얼마나 참석을 하는가 보시면 됩니다. 한 달에 2번만 온다. 그러면 절반이죠. 다 오면 10점이 되겠죠. 자, 7. 교화단의 기도 등에 참석한다. 법회 우리가 끝나고 나면 교화단을 각자 하는데 안 하고 그냥 가는가? 거기까지 참석을 하는가? 기도 혹시 있으면 합력을 하는가? 자, 8번째입니다. 보은헌공, 보은헌공 유지비, 보은금, 기도비 등이 있습니다. 또 법규 준수를 하고 있다. 아까 보은헌공은 내가 일주일간 살면서 참여할 것 혹은 감사할 내용 혹은 내가 이 법을 공부하면서 소득이 됐던 것들 그런 내용들을 종합해 봤을 때 내가 이 정도 은혜를 입었다 하고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걸 하고 있는가? 법규 준수, 교당에서 규칙이 있는데 우리 교당의 규칙이 있는데 그걸 지키려고 하고 있는가? 자, 9번째, 보통급 식계문의 중요성을 확실히 알고 지키려고 노력한다. 보통급 식계문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모른다 그러면 0점이에요. 중요성을 확실히 알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다 못 지키더라도 지키려고 노력하는가? 자, 10. 새로운 인연에게 입교를 권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새로운 사람한테, 내 친구한테 야, 한번 마음 공부하는 곳이 있는데 원불교 한번 가보자 하고 권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권장했으면 10점이겠죠. 근데 고민하고 있어요. 혹은 그런 마음이 아예 안 난다. 그거에 따라 점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진수행 사리연구 작업지사 10개 조목씩을 다 평점을 소개를 해서 총점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자, 총점을 내보세요. 다 내신 분들은 오른쪽에 나의 공부 상토에 거기서 점수가 있죠. 점수를 해당 부위에 찍고 삼각형으로 이렇게 연결하면 되십니다. 연결을 해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정진수행은 몇 점, 사리연구는 몇 점, 작업지사는 몇 점.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공부를 병진한다. 같이 해가야 되는 것인데 그래야 우리 마음 공부 실력이 더 쉽게 탄력을 받아서 올라가게 되는데 치우친 공부를 하면 다른 부족한 것 때문에 공부가 올라가질 않아요. 그래서 골고루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얼마나 골라맞아 있는가 보시면 됩니다. 자, 그 평가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부 표준이에요. 자, 정진수양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은 원불교에 처음 입문하여 신앙생활과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네요. 2. 원불교의 수행에 재미를 붙이시고 교당을 오가며 지켜야 할 사항과 평소 공부하는 표준을 잘 잡으셨네요. 60점 미만이다. 그러면 조덕심거나 기도를 꾸준히 해보시면 신앙심이 점점 깊어지고 은혜도 더욱 충만하실 거예요. 기도를 해보시라. 2. 정전 수행편 상식용 주의사항과 교당 내용시 주의사항을 읽어보고 평소 실생활에서 실천해보세요. 공부생활, 교당생활과 마음공부에 재미가 나고 저절로 공부심이 생길 거예요. 그렇죠? 자기 점수에 따라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리연구는 60점 이상은 원불교를 만나 기쁜 마음으로 공부하고 있으며 원불교를 믿는 마음이 점점 깊어지고 있네요. 6점 미만이다. 각종 의식 행사를 열심히 참여하다 보면 마음 공부에 대해 알게 되고 원불교를 만난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실 거예요. 작업지사 60점 이상은 원불교에서 지켜야 할 계문의 중요성을 알고 법회와 기도 등
교도의 의무들을 잘 지켜가고 있네요. 60점 미만은 조석신고, 법회출석, 보훈원공, 입교연원의 원불교 4가지 의무사항과 보통급 식기문을 잘 지켜보세요. 점점 인격이 향상되고 점점 변화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스스로 평가하신 것이고, 자, 특신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특신급. 자, 방식은 같습니다. 자, 정신수양 10개 문제 하겠습니다. 정신수양 1. 조석신고를 올린다. 이제 노력을 벗어나서 실제로 하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조석신고를 내가 하고 있는가? 응? 아침만 올리고 저녁을 안 한다. 그럼 50%겠죠? 또 일주일 중에 절반을 하고 절반 안 한다. 혹은 다 한다. 못하고 있다.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공부가 좀 익어지고 이 원불교에서 하는 4가지 의무에 이제 습관이 들어가는 겁니다. 정신수양 2. 법신불 이론상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다. 특신이니까 특별한 신심이에요. 확고해지는 거예요, 이제. 아, 법신불 이론상이 내 성범자리와 같은데 이 세상에 가장 큰 진리인데 이것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가? 반만 믿는다. 그럼 5점이겠죠. 자, 3. 법회를 보는 것이 재미있다. 재미있는 마음이 나는 게 아니고 재미있는가 실제로. 자, 4. 이웃 종교회를 만나서도 원불교인임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 종교가 뭐야? 그런 게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원불교인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지금은 얘기해도 누가 뭐라고 안 하죠. 이제 요즘에는. 옛날에는 참 원불교 안 알려졌을 때는 쭈뼛쭈뼛 했었는데 이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가? 자, 5.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 공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표준이 서 있다. 이 공부 이 사업은 뭐냐? 공부는 마음 공부예요. 사업은 뭐예요? 원불교사는 교화, 교육, 자선 그 3가지 사업이 있는데 교화는 이렇게 공부하고 같이 공부하고 사람 서로 공부할 수 있는 인연들을 연결시키는 것이고 교육 또 자선 이 내용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표준이 섰는가 관심 없는가. 자, 6. 이 공부 이 사업에 재미를 붙이고 의심하는 마음이 없다. 의심하는 마음이 있으면 점수가 깎여야 되겠죠. 확실한 믿음이 쓴 거예요. 아, 마음 공부가 재밌구나. 아, 원불교 이 사업을 내가 해야겠구나. 재미가 있구나. 자, 7번째. 연불좌선 기도 독경을 실행한다. 법회만 참석해도 상당 부분 이게 됩니다. 법회 안 나오면서 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혹시 못 나오게 되면 내가 개인적으로 집에서라도 하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자, 8. 나와 직접 관계없는 일에 마음이 요란하거나 끌리지 않는 편이다. 이게 이제 법마상전에 있었던 내용이기도 한데 내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볼 여가가 별로 없어요. 물론 챙길 때도 있겠지만은 내 공부하느라 더 바쁜 겁니다. 그래서 요란하거나 끌리지 않는 편이다. 완전히 끌리지 않는 게 아니고. 9번째. 사심을 제거하는 마음 공부에 재미를 느끼고 정성을 다한다. 이걸 완전히 된 게 아니고 정성을 들이는 겁니다. 법마상전급 내용하고도 연결이 돼요, 사실은. 그렇지만은 완전히 되는 것이 아니고 재미를 느끼고 정성을 들이고 있는가 거기에. 자, 10번째입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바로 동하지 않고 한 번 멈춘다. 뭘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났을 때 바로 해버리는가? 아니면 잠깐 멈추고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스스로 점검해 보는 그 멈춤의 시간을 가지는가. 마음 공부의 시작은 멈춤이에요.
멈추지 못하는 사람은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공부 시작도 못한 거예요. 안 멈추고 했다. 그럼 공부 안 한 겁니다. 그거. 멈춤이 있어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수양입니다. 정진 수양. 자, 사리연구로 가겠습니다. 사리연구 1. 교리와 법규를 대강 이해한다. 원불교, 교리, 삼학팔조, 사언사요. 또 법규 내용들을 대강 이해한다. 교리가 뭔지도 모르면 이게 해당이 안 되겠죠? 자, 아직 여기 특신급이 안 되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또 얼마 안 된 분들은. 그런 분들은 그냥 해보는 걸로, 아, 이것이 있구나 하고 그냥 그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 경전연마와 법문 듣는데 재미를 느낀다. 경전을 내가 공부를 하고 또 법문을 들을 때, 아, 재미가 있구나 하고 느낀다. 3. 대소유무의 이치에 의심이 걸리기 시작했다. 대소유무. 대소유무는 이 진리를 이 대소유무로 풀어놓은 거예요. 대소유무. 그래서 그거 자꾸 변화하고 하는 그 이치에 대해서 의심이 걸리기 시작했다. 대소유무가 뭔지 모르면 이걸 의심이 걸릴 수도 없겠죠? 대소유무가 뭔지는 알고 있는 거예요. 다 교전에 나옵니다. 자, 4. 의문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경전을 통해 해결 방법을 찾는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아, 내가 결정 못하겠다 싶을 때 경전을 통해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가? 응? 혼자 판단해버리고 마는가? 경전을 내가 평소에 봐야 사실은 그렇게 찾을 수도 있겠죠. 자, 5번째입니다.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진리에 대한 자각이 생기기 시작했다. 불생불멸, 아, 사실은 생도 없고 멸도 없구나. 아, 인과보응, 지으면 받는 그 이치가 확실히 있구나. 아, 이것이구나 하는 조금의 작은 깨달음이죠. 그것이 생기기 시작했다. 완전히 깨친 게 아닙니다. 조금씩 알아간다는 거예요. 자, 6번째. 모르는 것을 잘 배우고자 노력한다. 여러분들 잘 배우고 있는데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 교당에 와서 혹은 본인이 경전 공부를 통해서 모르는 것이 있을 때 배우려고 하는가. 배우려면 물어야겠죠. 경전을 봐야겠죠. 자, 7번째입니다. 의두연마와 성리는 이론상의 진리, 그 공부를 시작했다. 의두연마는 의심이 걸려야 되는 거예요. 저게 뭐지? 이게 무슨 뜻이지? 하는 그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론상의 진리가 뭔가 하고 내가 공부를 해봐야겠다 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진리가 뭔지 관심이 없으면 해당이 안 되겠죠. 자, 8번째입니다. 교리의 개념을 대체적으로 이해하며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다. 대체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만큼 설명할 수 있는가? 네, 큰 맥락에서 벗어나면 안 되겠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대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9번째입니다. 일기, 상시일기, 정기일기를 기재한다. 노력이 아니고 실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90% 이상인가? 절반 이상 하고 있는가? 아니면 못하고 있는가? 자, 10번째입니다. 어떠한 상에 감각된 일이 있으면 지도인, 교당에서는 교무님이겠죠. 교무님에게 감정을 받는다. 감각된 일이라는 것은 아? 하고 본인이 깨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혼자 나 깨쳤다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이것이 맞게 깨친 것인지 또는 그 깊이가 어느 정도인 것인지 깨달음은 계속 깊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감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길에서 어긋나지 않습니다.
감정을 받아라. 교무님하고 한 번도 얘기 안 해본 사람은 이거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일주일간 살면서 들었던 생각들을 교무님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감정을 받는 거예요. 혼자 그냥 삭히고 있으면 안 됩니다. 때로는 그거에 대해서 옳다 그러다 혹은 맞다 틀리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더 연마해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더 해보는 거죠. 그럼 더 깊어질 거예요. 자, 사리움까지 했습니다. 자, 작업지사 하겠습니다. 작업지사 1. 무슨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할 때 자리이타로 하는 편이다. 자리이타는 나도 이익, 너도 이익. 그러니까 서로 은혜가 되게 하는가? 예? 아니면 내 이익만 가지려고 하는가? 남이야 손해 보든 말든, 남이 다른 사람이 10손해를 보든 말든 내 일이 중요한가? 아니면 서로 어떻게 되면 은혜가 되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서 서로 이익이 생기도록 그렇게 하는 편인가? 완벽하게는 못하더라도 그쪽 방향으로 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원불기사는 봉공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앞에서는 보통 급에서는 참여하려고 노력한다 했죠. 예, 여기서는 적극 참여한다. 예. 왜냐하면 이 공부, 이 사업이 이 봉공활동하는 것이 중요한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죠. 자, 3. 모두가 부처님의 화연임을 믿고 만나는 인연마다 당하는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임하려고 노력한다. 우리가 아직은 부족하지만 부처님이 다 이 안에 갈마 있다. 다 부처님이다. 부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들이다. 그것을 믿는다. 그리고 만나는 인연마다 당하는 일마다 불공하려고 한다. 불공이 부처님께 공양을 드리는 것이 불공이죠. 예. 부처님이 아니면 무시를 하겠지만 부처님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드리려고 하겠죠. 자, 네 번째입니다. 법회, 사축이제, 교화단에 기도 등에 참석한다. 이제 고민하지 않아요. 참석하는 겁니다. 토요일 오후 4시는 안암교당 청년의 법회 시간이지 하고 정해놔요. 그냥 정해놓고 오는 거예요. 갈까 말까 고민하는 것은 여기는 아직 아니죠. 네. 자, 5번째입니다. 보훈헌공, 법규 준수를 한다. 노력이 아니고 실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6번째입니다. 새로운 인연에게 입교를 권유 또는 교당으로 인도하기도 한다. 네. 오늘 대운교가 친구예요? 같이 왔는데 태훈 여기다가 10점을 주면 되겠네. 그렇지? 권유를 하는 것이죠. 설사 안 오더라도 권유를 할 수 있는가? 내가 자신이 없으면 권유를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창피하다고 부끄럽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권할 수 있겠어요? 내가 자신이 있으니까 이것을 같이 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나니까 권할 수 있는 거죠. 자, 7번째입니다. 보통급 10개를 일일이 실행한다. 예. 보통급 10개가 10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실행하는 겁니다. 노력이 아니고 실제로 실행하고 있는가? 함부로 살생하지 않는 거, 예? 도둑질하지 않고, 악한 말도 안 하고, 예? 자, 8번째입니다. 특신급 10개를 받아 지킨다. 특신급에도 10가지 계문이 있다고 그랬죠. 이것을 다 실행을 못하지만 받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절반은 지킨다? 그럼 50점이겠죠. 5점이겠죠. 자, 9번째입니다. 취사의 표준을 개인의 이익보다는 정의 실행에 두고 있다. 예, 우리가 보통 판단할 때 어떻게 해요? 나한테 이익이 되면 하고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안 하죠? 그것이 기준인데 이것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것이 옳은 일인가 그런 일인가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옳은 일이면 내가 설사 손해가 되더라도
하는 거죠. 그런 일이면 그런 일이더라도 내가 이익이 될 것 같아도 안 하는 거죠. 기준이 바뀐 겁니다. 자,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사은사요 찬양과 사막팔조 수행을 실천하려고 노력한다. 우리 은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가 이론상 진리를 바탕으로 해서 사은사유의 신앙, 사막팔조의 수행, 이것이 기본 교리죠. 이것을 하려고 노력하는가. 좀 덩치가 너무 크긴 하죠.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내가 노력하고 있는가. 알고 있어야겠죠. 일단 모르면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자, 점수를 합산을 해보겠습니다. 정신수양 사령과 작업지사를 각각 합산을 해서 300점 만점인데 몇 점씩 되는가 하시고 오른쪽 나의 공부 상태에 체크를 하셔서 삼각형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신수양 사령과 작업지사 이 내용이 특신급에서는 60점 이상이면 정신수양은 흔들리지 않는 신심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어 일제생명을 부처로 모시고 불공을 잘하고 있네요. 잘하고 있답니다. 60점 미만이다. 특신급에서 해당되는 얘기예요. 생각과 마음이 다른 곳으로 흐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라. 그리고 법신벌 사은임을 향한 기도와 공부의 정성을 들여보세요. 만나는 인연마다 당하는 일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아직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리연구 60점 이상이다. 원불교 교리와 법교를 잘 이해하고 성리 공부에 점점 눈을 뜨고 있네요. 60점 미만은 원불교의 정전을 읽고 교리를 공부해 보세요. 우주의 이치와 인생을 살면서 가졌던 의문점들이 점점 자연스럽게 풀어질 것입니다. 자, 작업지사는 60점 이상은 원불교에서 지켜야 할 계문을 잘 실천하시고 법회와 기도, 독경, 일기, 교화단 등 교당 생활을 알뜰하게 잘하고 있네요. 60점 미만은 조석심고, 법회 출석, 보훈 헌공, 입교연원, 원불교 4가지 의무사항과 보통급, 특신급 10계문을 잘 지켜보세요. 마음과 인격이 점점 원만해지고 주변에서 변화를 발견하고 점차 감화될 거예요. 그랬습니다. 다 하셨죠? 이 내용들은 스스로 해본 겁니다. 스스로 내가 원불교에서 해야 될 신앙 수행 얼마나 착실하게 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스스로 점검해 본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여기서처럼 60점 이상이다 미만이냐 따라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뭐가 부족한가 이것을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여기서 내용이 나오죠. 무엇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조언을 해놨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고 그쪽 방향으로 내가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마음을 내시면 오늘은 잘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본인이 폰으로 좀 찍어 놓으시고 오늘 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대조를 한 번씩 해보세요. 내가 이 조언대로 공부 단계에 따라서 공부를 하고 있는지 혹시 모르겠으면 단에서 단장님들한테도 물어보고 또 감정받을 게 있으면 이제 교무님들한테 물어봐도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따가 교화단회를 하실 텐데 이 내용들 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의 그 법의 등급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원불교 교도가 되면 교도 번호란 걸 받아요. 그래서 원불교 그 포털 사이트 가서 원불교를 치시면 원불교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시면 가입을 하시고 가입을 하실 때 내 교도 번호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교도로서 가입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그냥 가입만 하는 거예요. 교도 번호는 교무님이 알려드립니다. 혹은 교도증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기에 나와 있어요. 교도 번호가. 그거를 입력하시면 이제 원불교 사이트에 정식으로 가입이 되는 겁니다. 거기 가서 이 로그인을 하시고 나의 복전이라고 왼쪽 상단에 있어요.
거기 들어가시면 내 법회 출석, 보훈, 헌공 했던 것들, 훈련 났던 것들 이런 게 다 나옵니다.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뭘 했는지. 나의 활동 내역을 다 알 수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보시면 되고 거기에 나의 법의도 나와요. 예. 그래서 거기 내용 들어가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교도번호를 몰라서 못 들어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이제 입교가 안 돼 있는 분들은 입교를 하셔서 하면 됩니다. 입교를 하시는 방법은 입교 원서를 써서 교당에 내시면 단장님한테 내시면 제가 이제 그 교도증이 나오도록 이제 행정 증차를 밟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도가 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나의 법의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 처음 들어오시면 보통급이다. 예. 그리고 1년 이상 다니면 예비 특신급에 올라갈 수 있는 기본이 된 것이고 3년이 넘으면 특신급이 될 수 있는 기본이 된 것이고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이 법의 사정의 해예요. 그래서 5월에 이제 이렇게 미리 해보는 겁니다. 내년에 여러분들의 법의가 바뀔 수도 있어요. 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아마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처음 오신 분들 많을 겁니다. 이거는 단회 때도 물어보시고 알고 넘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혹시 법마 상정급이신 분들은 여기서 혼자 이제 집에서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체크하셔가지고 교당에 내주세요. 그러면 그거 참고해서 또 교당에서 법의 사정을 하고 진행이 되겠습니다. 법의는 교단에 뭐라고요? 교단의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자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법의가 올라갈수록 원불교가 활활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의 원불교의 자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교당이 커지고 돈이 많아지고 사람 수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마음 공부 실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법의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각자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보통급, 특신급, 법마상제급 넘어서 법과 학마위로, 출가위로, 열애위로 갈수록 우리 교단이 더욱 빛날 것이고 우리 원불교가 세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낙원 세상 만드는데 큰 힘을 발휘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가 주인공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야겠다고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우리의 목표는 어디예요? 열애의, 대강 열애의. 크게 깨쳐서 부처님이 되자는 겁니다. 지금도 다 부처님이지만 참으로 깨쳐서 진짜 부처님의 행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아직 지금 부족하죠? 그렇지만 마음 공부를 통해서 그 길로 가자는 게 우리가 가는 목표입니다. 그 목표를 잡으시고 지금 내 공부 단계는 그러면 어딘가 오늘 하신 것 통해서 확인을 하시고 내가 그로 가야겠다. 이 단계에서는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 하고 오늘 점검되시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